시청자 댓글입니다. 네. 베트남 맞선 보러 가서 신부 측 부모님을 만나려고 하는데 모시고 오는 건 업체 측 부담을 해야지 왜 신랑이 부담하나요? 맞선에서 성사까지 업체가 책임지는 게 맞다고 생각되는데요. 그러니까 모든 과정에 업체가 다 책임져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. 이 질문하신 분. 자, 일부 업체들이 이제 맞선을 보고 신부 고향에 이제 부모님들 뭐 인사 만나보러 가고 하는 업체들이 있어요. 근데 반드시 아셔야 될 거는요. 처갓집 방문은 대부분이 다 신랑 부담으로 갑니다. 그래서 저희는 사실 전화상 허락받고 영상통화하고 이렇게 해요. 저는 고향 신부들 고향에 안 갑니다. 왜? 저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게 신부 사람 됨됨이지 부모님 가족 이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. 신부가 신부한테 어느 정도 부모님이 무슨 일을 하고 가족에 대해 상황을 쭉 물어보면요. 아, 이 집 사는 형편이 어느 정도 된다는 건 어느 정도 파악이 됩니다. 그리고 부모님하고 이제 전화로 허락받고 그 다음에 영상통화해서 신랑하고 인사시키고 또 이렇게 하고 그러고 예식장에서 직접 약식 결혼식 한 데서 이제 가족들 부모님들 만나는 걸로 하는데 자 보통 일반적인 업체들이 부모를 만나고 부모를 불러오고 하는 거는 신랑 부담금으로 하는 경우가 지금 옛날부터 이상하게 관례가 돼버렸어요. 자, 결혼의 진행은요, 신랑이 베트남에 오는 항공료, 그 다음에 여기서 베트남에 신랑들 체류비, 그리고 결혼식비, 신혼여행비, 서류비 등 이런 항목으로 그 항목에 포함이 됐느냐 안 되냐 계약서에 반드시 쭉 항목이 있는 게 있고 또 항목이 없는 업체가 있어요. 보면은 어떤 업체는 제가 계약서를 몇 개 신랑분 우리 구독자들 중에서 어떤 문제가 있어하고 저한테 계약서를 보내준 분이 보면은 결혼비용 2천만 원 아무것도 없어요. 근데 우리나라 공식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계약서에는 항목별 내역이 있습니다. 거기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냐. 그러면 신랑분이 예를 들어서 자 부모님 만나는 비용도 전 업체에 여기 포함시키면 하겠습니다. 그렇게 요구를 했어야 되는 거고 거기에 포함 안 되는 거는요. 자 보통 일반적으로 부모님 교통비나 차비 주는 거 부모님 용돈처럼 주는 거죠. 그죠? 차비. 이거 얼마 되죠? 대부분이 작게 주는 데가 한 40만 원에서 한 5, 60만 원 요 사이에요. 그거는 신랑이 예의적으로 드리는 거예요. 그 다음에 나중에 전통혼례 때 전통혼례는 신부가 원할 때 전통혼례비 거기 포함이 안 돼요. 이 두 가지가 포함이 안 돼요. 그 다음에 매달 신부한테 주는 용돈 요렇게 세 가지는 포함이 안 돼요. 그러면은 어떤 업체들은 용돈을 뭐 조금 주락하는 데도 있을 거고 더 많이 주락하는 데도 있을 거고 다양한 업체 기준에 따라 다를 거고 어떤 업체는 신랑이 알아서 그냥 주라고 해요. 예를 들어서 처갓집에 갔을 때 전통혼례비도 어떤 업체는 자기네들 기준에서 얼마 정도 주세요 이렇게 하고 어떤 업체는 전통혼례비 업체가 말 전혀 안 해요. 나중에 보면 신부하고 둘이 타협해 갖고 이야기하고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전통혼례비를 많이 요구한다 이래 갖고 저한테 구독자분 중에서도 저한테 문의했던 분들이 많아요.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현지 에이전시들이 한국 분들이 하는 에이전시들이 대부분이 전통혼례비는 요만큼 정도 주라고 이야기를 하죠. 그 다음에 부모님 왔을 때 교통비 요만큼 주세요. 근데 그 말고 부모님을 만나러 간다 아니면 약혼식이나 결혼식 이전에 부모님을 한번 만나보겠다 이렇게 해서 부르는 거는 대부분이 신랑 부담이에요. 그걸 업체에서 만약에 업체에서 부담해야 하세요 하면은 부모님 안 부르면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분은 그런 것 같아요. 내가 비용을 다 지불했으니까 업체가 다 알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? 그러면은 신랑분 용돈도
업체에서 다 하다면은 여기서 뭐 나중에 신부하고 둘이 쇼핑 다니든 뭐든 그런 것도 다 회사에서 줘야 되겠네요. 신부 용돈도 회사에서 주고. 자, 결혼 비용하고 개인적으로 쓰는 비용은 반드시 분리해야 됩니다. 개인적으로 쓰는 거는 베트남에 여기 와서 해서 뭐 커피를 마신다, 신부하고 둘이서 또 데이트를 나가서 뭐 쓴다, 그 다음에 처갓집 부모님들한테 뭘 좀 해준다, 뭐 부모님을 만난다, 그 다음에 부모님 집에 갔을 때 뭐 선물을 좀 사가기도 한다. 그거는 2차 때겠죠. 저희들 같은 경우는 2차 때니까 2차, 그리고 부모님 처갓집에서 나중에 전통혼례 하면 전통혼례비를 어느 정도 보태준다. 이런 거는 개인이, 자, 요즘은요, 모두 웬만하면 결혼하려는 분들이 다 알아요. 저한테 결혼 비용에 대해서 이제 문의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그러면은, 자, 일반적인 회사들은 처음 위에 메뉴에 결혼 회사, 결혼 비용 얼마, 요것만 딱 말하고 말 안 합니다. 그 다음은. 반드시 아셔야 될 게, 결혼 비용, 그 다음에 신부 학당 등록금, 기숙사비 등 요런 부분. 그 다음에 신랑이 개인적으로 와서 써야 될 용돈. 용돈에는 어떤 게 포함이 되느냐. 대부분 거기에는 신부 용돈, 부모님 교통비, 그리고 뭐 신부 쇼핑, 그 다음에 데이트 비용, 뭐 이런 등이에요. 그게 이제 보통 한 200만 원 뭐 정도 왔다 갔다 할 겁니다. 이러면은. 그런데 또 이제 그 용돈 안에 어떤 업체는 이제 기숙사비, 학당비도 포함을 시켜서 가져오라 하는 경우도 있고,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것도 분리는 시켜놨지만은, 그리고 그 다음에 나중에 두 번째 왔을 때 처갓집 방문. 다 잡입니다, 그건. 두 번째 올 때 항공비도 다 잡이에요. 자, 여기서 아셔야 될 거는 공식 일정은 1차 일정이에요. 2차는 신랑분 자비로 대부분이 와서 처갓집에 가서 방문하는 건 자비예요. 저희 회사는 2차 항공비는 회사에서 발권해 줍니다. 그 다음에 나머지 그 2차에 고향 갔다 오고 하는 건 전부 신랑 자비로 갔다 와요. 거기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거죠? 명시되어 있습니다. 저희들은 특이하게도 2차 출국은 항공비만 회사 부담한다. 딱 명시되어 있어요. 그리고 2차 같은 경우는, 자, 신랑이 2차가 공식 일정이냐 아니냐, 반드시 정상적으로는 공식 일정이 아니에요. 신랑분이 2차 난 도저히 못 오겠습니다. 안 오고도 할 수 있으니까요. 그러면은 한국 선 혼인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죠. 베트남 선 혼인 방식이 아닌 한국 선 혼인 방식으로 진행을 하면은 2차 안 오고도 가능해요.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차후에 베트남 결혼증명서를 받는 거하고 어떤 본인이 베트남에서 어떤 불이익은 약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우리는 2차를 베트남으로 와서 진행하는 방식으로 하라고 하죠. 그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는 거 반드시 회사에 내는 비용과 본인이 개인적으로 쓰는 비용 두 가지가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. 그래서 요즘 저한테 문의하시는 분들, 이제 신랑분들 웬만한 거 많으니까 사장님 결혼 비용이 어떻게 되는가 좀 문의하고 싶습니다 하면은 토탈 용돈하고 뭐 다 신부 용돈도 하고 다 합치하고 제가 예산을 얼마 정도 잡으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하는 분들은 하나하나 다 설명해. 근데 일반적인 업체에서 용돈은 얼마 들고 뭐 얼마 들고 이렇게 설명하는 데가 좀 잘 없습니다. 왜? 처음부터 많이 들어간다고 할까봐. 그러니까 대부분이 천 몇백만 원 정도 들어요. 한 2천만 원 안 주고 그거만 딱 불러주고 말죠. 그 다음은 계약하고 나서 그때 또 그때 돈 이야기. 나중에 2차 갈 때 전통 혼례비 이야기. 이런 식으로 그때그때 막 이야기하니까 처음에 어떤 분은 저한테 상담하시는 분 그런 분 있었어요. 다른 데보다 조금 더 비싸네요. 근데 제가 그분한테 갑니다.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진행해 보면은 아닐 겁니다. 분명히 비싼 게 아닐 겁니다. 왜? 저는 첫 상담에 용돈이 얼마 들어가는 것까지 싹 다 설명해 줍니다. 여기에서 빠진 거는 뭐가 빠지느냐?
신랑이 개인적으로 놀러 한 번 더 들어오는 비용은 빠지겠죠, 당연히. 그거는 한 번 들어올 수도 있고, 두 번 들어올 수도 있고. 그거 외에는 신랑분들이 반드시 업체에 문의할 때 용돈 예산은 얼마 정도 잡아야 됩니까? 나중에 2차 갔을 때 전통을 내비는 얼마 정도 잡아야 됩니까? 이렇게 반드시 물어보세요. 근데 본인이 별도로 더 들어가는 게 하고 싶은 거 없다고 하시면요. 토탈해서 나는 용돈까지 싹 해, 회사 다 줄 거 회사에서 알아서 해주십시오. 하고 그럼 얼마 계약하려면 이렇게 하면 가능하겠죠. 근데 누가 그렇게 계약합니까? 본인의 용돈 본인이 쓸 건데. 근데 신랑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. 왜 여기서 와서 용돈을 본인이 썼잖아요. 이것도 결혼 비용이라고 생각해요. 본인이 여기서 커피 마시고, 예를 들어서 신부하고 데이트하고, 신부하고 나가서 쇼핑하고, 이게 과연 결혼 비용일까요? 저는 결혼 비용이라고 생각 안 해요. 결혼 비용이 아니고 본인이 와서 그냥 이것저것 좀 용돈 쓴 거지. 그러니까 결혼 비용과 용돈이 따로 있다는 걸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.